안녕하세요. 금요일의 과학터치 도입 강연을 맡은 서울 명덕초등학교 손지연입니다. 오늘은 동물과 식물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학 퀴즈를 통해서 동물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문어 다리는 몇 개일까요? 네. 정답은 8개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문어는 다리가 8개가 있는 동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퀴벌레는 한 번의 짝짓기로 평생 알을 낳을 수 있다. O, X 문제입니다. 정답은 네, O입니다. 바퀴벌레는 번식력이 아주 좋은 곤충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한 번의 짝짓기로 평생의 알을 낳을 수 있는 곤충입니다. 다음입니다. 상어는 토하고 싶을 때 위를 꺼내서 토한다. 이번에도 O, X 문제입니다. 정답은 O입니다. 네, 지금 이 모습이 상어가 위를 꺼내서 토하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위를 뱉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습니다. 소화할 수 없는 것이나 독이 있는 생물을 삼켰을 때 위를 꺼내 토하는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를 뒤집은 채 밖으로 꺼내 구토하는 방식을 위장외전이라고 하는데요. 상어는 닥치는 대로 먹는 동물로 유명합니다. 실제로 바다 위에 떠 있는 새에 딱딱한 껍질을 가진 거북이, 바닷가재 등도 잡아먹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도 꿀꺽 하는 상어입니다. 새의 깃털, 바다 거북의 껍질, 플라스틱 등은 상어가 소화할 수 없는 것들인데요. 소화할 수 없는 것들을 삼키면 속을 개워냅니다. 위를 꺼내서 밖으로 이렇게 꺼내서 일종의 위청소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어가 위협을 느꼈을 때에도 구토를 한답니다. 속을 개원해 몸을 가볍게 만들고 위험에서 더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상어가 구토를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초 내외로 아주 짧다고 하네요. 네, 다음입니다. 여러분, 6월 21일은 세계 땡땡의 날입니다. 땡땡에 들어갈 동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혹시 아는 친구가 있을까요? 정답은 기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동물원에 가면 기린을 굉장히 자주 쉽게 관찰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동물원에는 그렇게 있지만 야생에서는 심각한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동물입니다. 도로나 철도 건설 등으로 인해서 서식지가 훼손되고 밀렵, 산불 등에 의해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기린이 이미 멸종된 나라도 있습니다. 1세기 전에 비해서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개체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6월 21일은요, 하루 중 낮의 시간이 가장 긴 날인데요. 그래서 목이 긴 동물을 위해서 이 날을 세계 기린의 날로 정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기린은 낙타보다 물을 마시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기간이 더 길다. O, X. 하나, 둘, 셋. 정답은 O입니다.
네, 우리 사막에 사는 동물 중 아주 유명한 것이 낙타인데요. 낙타는 물 없이 최장 15일을 버틸 수 있다고 하고요. 길이는 약 3주, 21일 정도를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낙타는 혹에 저장된 지방을 연소해서 수분을 얻지만 기린은 수분을 주로 아카시아 잎에서 얻기 때문에 이렇게 더 오래 버틸 수 있다고 하네요. 아카시아 잎은 수분이 70%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는 식물이거든요. 다음 문제입니다. 사마귀의 눈은 4개이다. 정답은 하나, 둘, 셋. 네. X입니다. 사마귀의 눈은 총 5개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사마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사마귀는요, 일단 이렇게 보기에는 2개의 눈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2개의 큰 겹눈과 3개의 혼눈을 가진 동물입니다. 3개의 혼눈은 더듬이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요. 빛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사실상 이렇게 우리 육안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겹눈은 공간 감지 능력과 뛰어난 시각 능력을 가졌고요. 사마귀는 눈의 움직임이 매우 유연하여서 눈을 180도 돌릴 수 있습니다. 시야 범위가 무려 300도나 되는 곤충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코알라는 자신의 새끼에게 똥을 먹인다.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O입니다. 자신의 새끼에게 똥을 먹인다는 사실이 조금은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새끼 코알라는 장 내에 유칼립투스 잎을 소화시킬 미생물이 없습니다. 유칼립투스는 코알라의 먹이이죠. 어미가 똥을 먹여서 이 미생물이 없는 것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의 똥에 있는 미생물이 새끼 코알라의 입으로 들어가서 미생물 생성에 도움을 준답니다. 소도 같은 이유로 미생물을 전달하기 위해 똥을 자신의 젖꼭지에 소량 묻혀 새끼가 먹을 수 있도록 한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원숭이는 오줌으로 손을 씻는다.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O입니다. 원숭이가 오줌으로 손을 씻거나 오줌을 몸에 바르는 행동에 대해 이런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관찰은 되었는데 그 이유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그런 다양한 가설 중에 한 가지가 2011년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 위치한 트리니티 대학의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로서 소변으로 손을 씻는 이런 원숭이, 암컷을 대상으로 MRI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연구 결과 수컷의 소변 냄새를 맡은 암컷 원숭이들은 후각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평소보다 훨씬 더 활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청소년 단계인 개체의 소변보다 성적으로 성숙한 개체의 소변을 맡을 때 그 활성도가 더 높아졌는데요. 수컷 원숭이의 소변은
암컷에게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성적인 우월성을 드러내는 수단이라고 연구팀은 판단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어미 판다가 새끼 판다에게 뽀뽀를 하는 장면이 관찰된 적이 있습니다. 이 이유는 새끼 판다에게 먹이를 전해주기 위해서이다. 정답은 하나, 둘, 셋. 네, 정답은 X입니다. 이렇게 어미 판다가 새끼 판다에게 뽀뽀를 하는 행동은요, 새끼가 어미의 침을 받아먹는 행위입니다. 이 또한 새끼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행동으로서 어미가 자신의 침을 새끼에게 먹여서 면역 체계를 강화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새끼는 어미의 입을 혀로 핥아 침이 나오도록 하고요. 어미는 마치 최면에 걸린 듯한 상태에 빠지면서 침을 흘리고 새끼는 그 침을 받아먹게 됩니다. 판다의 먹이는 대나무 새싹인데요. 이 새싹에서 인을 섭취하고요. 그리고 대나무의 잎에서는 칼슘을 섭취합니다. 하지만 대나무의 새싹과 잎에는 세균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면역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새끼 판다가 어미 판다의 침을 받아먹는 행위를 한답니다. 네, 이번에는요. 새 중에 가장 큰 새는 무엇일까요? 네, 이 질문은 많은 친구들이 잘 대답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은 네, 타조입니다. 여러분 혹시 타조를 보신 적이 있나요? 타조는 날 수 없는 새로 아주 유명하죠. 날 수는 없지만 달리기에 아주 좋은 특성이 있습니다. 날개깃이 크고 많아서 달릴 때 균형 잡기가 좋고요. 체온 유지, 새끼 품기, 그리고 위협을 하기 위한 다양한 용도로 날개를 사용합니다. 다리가 아주 길고 근육질이고요. 발가락도 2개뿐이에요. 그래서 달릴 때 땅에 닿는 부분이 매우 적습니다. 체격이 커서 잘 길들이면 사람이 타조에 탈 수도 있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선생님과 함께 퀴즈로 동물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식물의 특징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학년 교과서에 보면 식물의 생활이라는 단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여러 식물을 관찰하고 그 식물을 직접 우리가 잘라도 보고 그런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식물을 관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관찰 도구들이 있는데요. 우리 쉽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도구,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지금 잘 대답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돋보기가 있습니다. 보시면 배율이 다른 3구 돋보기,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플라스틱 돋보기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카드형 돋보기가 있어서 카드처럼 지갑에 넣어 다닐 수도 있고, 그리고 휴대전화 확대경이 있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아주 대중화되어 있죠. 그래서 스마트폰에 장착하면 확대경처럼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학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플라스틱 돋보기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런 식물을 보신 적이 있을까요? 지금 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는데요. 네. 친구들이 잘 대답해 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식물의 이름은요, 불의옥잠입니다. 자, 우리 불의옥잠을 관찰할 때는 어떤 것을 관찰하면 좋을지 선생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불의옥잠은 어디에 살고 있는 식물인가요? 네, 맞아요. 물에 떠서 살고 있는 식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물에 떠서 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관찰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불의옥잠의 잎자루를 나무판이나 플라스틱에 올려놓고 칼로 직접 갈라서 관찰해 볼 수 있습니다. 가로나 세로로 자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자른 단면을 보면 불의옥잠이 어떤 단면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자른 다음에 수조에 넣고 손가락으로 눌러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도 한번 관찰해 보면 아주 좋습니다. 선생님이 가로 단면 사진을 가져왔는데요. 네, 이렇게 가로로 잘라보면 작은 구멍들이 여러 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로로 잘랐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작은 구멍들을 많이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구멍에는 공기를 담아두기 때문에 불의옥잠은 물에 떠서 생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른 상태로 수조에, 물이 담긴 수조에 담아서 눌러보면 공기방울이 올라오는 것을 여러분이 관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두 번째로 알아볼 식물은요, 바로 선인장입니다. 자, 혹시 주변에서 이런 선인장들을 본 적이 있을까요? 네, 다육이도 주변에 되게 많고 요즘 선인장, 요즘 반려식물을 키우는 친구들이 아주 많죠. 그래서 아마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선인장은 어디에 살고 있는 식물이죠? 네, 맞아요. 선인장은 사막에 살고 있는 식물입니다. 선인장을 관찰해 보면 어떻게 선인장이 물이 별로 없고 건조한 사막에서 살 수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선인장의 생김새를 관찰할 때는 선인장 줄기를 나무판이나 플라스틱 판에 올려두고 칼로 잘라서 관찰해 보면 됩니다. 가로로 잘라보고 선인장의 가시 그리고 줄기의 두께 등을 한번 살펴보면 좋아요. 그러면 선인장이 사막에서 살 수 있는 까닭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선인장을 직접 잘라보고 관찰하고 심는 활동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화분을 준비했는데요. 여기서 선인장 자구를 떼어내서 관찰한 다음 선인장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 화분에다가 심는 활동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인장 관찰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이렇게 글로 담아 보았습니다. 이것은 선생님이 만들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선인장은 바로 이 토끼 선인장입니다. 토끼 선인장을 선생님과 함께 직접 잘라보는 활동을 할 텐데요. 핀셋과 칼, 그리고 토끼 선인장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 토끼 선인장에 자구가 여러 개 있는데요.
그 자구 중 하나를 떼어서 우리가 직접 잘라서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토끼 선인장에 자구를 하나 떼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구를 떼어서 이 떼어낸 자구를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인장을 보았을 때 가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시, 이렇게. 네, 이 가시들은요, 잎이 퇴화하여서 이렇게 짧게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의 그 환경에 살 수 있게 적응한 모습이죠. 그리고 이 토끼 선인장을 지금부터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자, 집게로 잡고 칼로 잘라보겠습니다. 네, 우리 자른 단면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른 단면을 보면 지금 굉장히 촉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촉촉하게 물이 있는데요. 선생님 종이를 한번 이렇게 대보겠습니다. 종이를 대고 있었더니 여기 물이 이렇게 종이에 흡수돼서 종이가 이렇게 물 때문에 젖은 게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네, 그래서 선인장의 여기 안에 보면 수분이 굉장히 많이 이 줄기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짧은 이 가시를 보면 잎이 퇴화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줄기에 수분이 많기 때문에 선인장은 사막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관찰한 선인장을 이대로 그냥 죽일 순 없겠죠. 우리 생명은 모두 소중하니까 이 선인장도 선생님이 화분에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화분을 준비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흙을 담을 거예요. 먼저 물 빠짐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망을 제일 밑에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마사토라는 것을 올려줄 텐데요. 마사토는 흙의 종류인데 물 빠짐을 담당하는 흙입니다. 그래서 화분을 제일 밑에 고르게 깔아주면 됩니다. 그 마사토를 보면 입자가 좀 커요. 이렇게 보시면 돌멩이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화강암을 보통 갈아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이렇게 고르게 깔아주시면 되고요. 마사토를 깐 다음에는 이제 배양토를 넣을 텐데요. 배양토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화분에 심기 좋은 흙들, 다양한 영양 성분이 포함된 흙입니다. 이 흙을 이제 여기 위에 올려주시고요. 적당히 화분에 부은 다음에 우리 준비한 요 토끼 선인장을 올리고 나머지 흙을 옆에 골고루 부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흙을 부어주고 꾹꾹꾹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결합을 시키면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토끼 선인장을 화분에 심는 활동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선인장을 관찰하고 화분에 직접 심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동물의 특징과 식물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